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6,000개의 감염자, 26,000명의 감염자가 있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약 500명에 근접하고 있고요. 한국은 19명이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치사율은 2.2% 정도 되는데, 치사율 자체는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신종 코로나가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주요 악재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한 상해지수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지수가 요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중국 상해지수. 이제 바닥에서 지금 현재 뭐 상해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상해지수 요렇게 바닥에서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아직 극복하겠다 하는 그런 징후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지는 강하다. 낙폭이 워낙 강했고, 첫날 낙폭이 무려 한 8%, 7%, 8%에 달했죠. 그 이후에 강하게 양봉 3개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실시가 됐네요. 공화당원을 포함해서 총 48명이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52명 상원의원 중에 48명 찬성이었고 52명이 반대네요. 그래서 일단은 부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부결됐다. 52명, 53명 요 정도로 이제 탄핵이 부결된 걸로 또 나오네요. 자, 어쨌든 중국 상해지수는 요렇게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추세적 반등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개의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해지수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아시아 증시가 모두 상승이었죠. 중국 상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시가 상승이었는데, 요것은 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중대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다우지수는 강한 상승입니다. 오늘 1.6% 상승이 됐는데, 강하게 상승이 되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WHO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부정하고 있죠.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올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 29만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29만 명 증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나 뭔 사태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고, 지금 다우지수 모양 보면은 역사적 고점을 거의 돌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기 직전이다, 다우지수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모양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고, 나스닥은 현재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어제 신고가고 오늘은 음봉이긴 하지만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런 고용 지표도 좋고, 지금 트럼프 탄핵이 현재 걸림돌이었는데, 오늘 좀 전에 표결이 있었는데 탄핵이 부결되었다. 52명이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꽤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기관의 강력 매도가 있었어요. 기관이 지금 매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관의 매도가 어제 9천억대의 매도를 했습니다. 9천억 매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샀죠. 외국인들의 매수, 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워낙 강하고 또 외국인들의 어제 그 선물 매도도 꽤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수급상으로 뭐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록 음봉은 음봉이었지만 61선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흐름들이 참 좋다, 흐름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뭐 장기 라인이죠. 2100포인트의 장기 라인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급도 좋지 않고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매수 에너지가. 그래서 요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력한 저점 매수가 확인됐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대재앙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대재앙,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대유행이라 그러죠. 팬데믹. 그것만 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음 주가 좀 뭐 고비라 그래도 다음 주에 고비만 지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일단 2200포인트 돌파가 이제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250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뭐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만 잘 지나가면 경제 좋아지면서 이 2250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2200에서 좀 조심하시고 또 2250에서 좀 조심하시고, 거기를 돌파한다면 강력 매수로 가시면 되겠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종목인데, 종목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제와 그저께 19% 13% 급등을 했죠.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장중에서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막 17% 빠졌네요. 19% 13% 급등했다가 오늘 17% 하락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5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 5일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 지지의 모양으로 본다면은 테슬라의 상승세, 2차전지의 상승세는 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파나소닉 또 지난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2차전지 이쪽이 현재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 이럴 과정에서 이제 어제 그 중국의 대표 2차전지 기업인 CATL 요것도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흐름들, 중국의 CATL의 급등, 또 일본의 파나소닉의 흑자 전환, 또 테슬라의 주가 급등. 테슬라는 말이죠. 주가가 작년 6월 달에 170달러였나 그래요. 170달러? 178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950달러 넘어갔습니다. 장중이지만. 그래서 한 5배, 4배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의 상승세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2차전지에서는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2차전지에서만큼은 글로벌 주도권을,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만큼은 저점 매수를 지속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오늘 좀 빠지겠죠.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질 텐데 2차전지는 눌림목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동안에 그 중국 수혜주들을 비롯해서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얻지 않겠냐. 물론 뭐 2차전지의 삼성 SDI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오늘 그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아마도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세, 이 장세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항상 뭐 위기는 기회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2차전지하고 또 이번에 급락했던
뭐 면세점이라든가 항공주, 여행, 게임, 호텔, 카지노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에서 일단 그 시장 시황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테슬라가 좀 내리면서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좀 오늘 흔들릴 거다.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을 눌림목으로 이용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대표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보겠는데요. 삼성 SDI. 그러니까 셀은 세 종목이지 않습니까? 셀은 세 종목.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어제 SK이노베이션 좋았죠.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틀 동안 양봉 보이다가 조금 이제 음봉으로 밀렸는데 하지만 추세 자체가 살아 있어요. 오늘도 더 밀리겠죠.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도 밀릴 겁니다. 역사적 최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겠죠. 근데 당연히 밀리게 되더라도 주가가 대략 요 정도 수준에서 밀리진 않을 겁니다. 빠르면 30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여러분이 30만원 정도에 지지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30만원 이하에서는 눌림목 하겠다. 삼성 SDI는 30만원 미만에서는 삼성 SDI 30만원 미만 30만원 이하에서는 눌림목 매수하겠다. 30만원 이하. 요 얘기를 이제 기억해 주세요. 삼성 SDI는 30만원 이하에서 눌림목 매수하겠다. 뭐 좋은 회사예요. 2차전지 쪽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고, 물론 뭐 LG화학에 비해서는 삼성 SDI의 그 비중,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에서의 비중은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는 2차전지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LG화학은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많은데 삼성 SDI는 2차전지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요 특화되어 있는 기업, 그죠? 그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전문 기업. 그래서 그런 것 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30만원 이하에도 매수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LG화학은 이제 화학업종하고 섞여 있죠. 그래서 화학업종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학업종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예요. 화학업종도. 화학업도 현재 턴어라운드. 유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전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화학업종의 가격도 좀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에 적어도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2월까지도, LG화학의 그 화학업종의 화학 쪽의 실적은 별로일 거예요. 별로인데,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쪽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달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아마 이제 밀릴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테슬라가 밀리니까 이제 주가 밀리면서 아마도 뭐 37만원 정도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정도 내려왔을 때 37만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과, 또 이제 좀 지나가지고 아마도 LG화학의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이제 4월 달쯤 돼서는 또 좀 내려오겠죠. 4월 초에는. 그때가 또 눌림목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이제 분사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분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사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그 기업 요걸 갖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SK이노베이션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이게 그 배터리 사업부도 있지만 주력은 이제 정유 사업이죠. 정유 사업. 그래서 뭐 정유 사업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를 반영해서 주가가 약한데, SK이노베이션도 아마도 이제 요거는 이제 오히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가도 올라가고,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약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내려왔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사업, 셀과 뭐 분리막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감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SK이노베이션도 결국 분사를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마켓 쉐어를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돈이 된다. 수익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분사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삼성 SDI만큼은 이제 매력적이진 않죠. 또 LG화학이 먼저 분사할 테니까 LG화학의 분사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2차전지 전문 기업은 셀 만드는 기업보다도 그 밑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제가 양극재 기업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에서 분사된 기업이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SK이노베이션에 뭐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3일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제가 이제 눌림목 매수하라 그랬죠. 이거 눌림목 매수 계속 눌림목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도 이제 3일 전에 급등 때문에 좀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에코프로 BM. 이게 이제 요렇게 좀 주가 내려올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올라갈 때 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눌림목 매수다. 오늘 테슬라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양극재에서 넘버 2 정도의 글로벌 넘버 2 정도 굉장한 거죠. 이거 2차 전지에서는 중요한 게 시설 규모라 그럽니다. 시설 규모가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시설 규모에서 본다면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시설 규모가 넘버 2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기술력도 있고 또 하이니켈계 쪽이라는 게 이게 쉬운 쪽이 아닌 것 같아요. 하이니켈계가 쉬운 쪽이 아닌데 그쪽에서 기술력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라고는 밀린다면 적극적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LNF입니다. LNF인데 LNF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별로 안 올라왔죠. LNF는 그래서 LNF는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번에 2차전지 랠리에서 LNF는 뭐 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 더 나오는데 LNF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LNF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은 현재 외국인들 기관은 약간 매수, 외국인은 매도죠.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왔죠. 이 LNF도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비중이 뭐 거의 9.7%니까 작지는 않죠. 이게요. 작지 않고 수급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번에 이제 기업 분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역시 양극재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장기 라인에 겨우 올라와 가지고 좀 등락하고 있는데 요거 역시 이제 저점 매수 타깃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별로 이제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더 괜찮다 생각이 되고 기관이 좀 매수하다가 어제 그제는 좀 매도 나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에 1월달 올해 들어가지고 꽤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꽤 강하게 올라왔죠. 45,000원에서 이제 6만원대까지 비교적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요게 포스코 케미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이 3조에 달하는 그런 기업인데 어제 좀 밀렸고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 장기 라인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양까지 나왔다는 거죠. 장기 라인 돌파는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현재 수급은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 지분 6%입니다. 그다음에 기관들은 여전히 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이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에서 꽤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하는 관점에서 요것도 지금 이제 200일선 타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린다면은 이제 첫 번째가 오일 라인이겠죠. 오일 라인이 되겠고
두 번째가 20일 라인인데 그래봐야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57,000원 정도 라인이니까 57,000원대 정도에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브레인, 전해질의 솔브레인과 후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솔브레인이 후성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이 좀 상승을 타고 있고, 오늘은 아마도 솔브레인이 테슬라가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아마 95,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이제 95,000원은 밀리는 위치에서 저점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브레인도 이 전해질 쪽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꽤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자, 솔브레인.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은 주가가 이번에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라가지고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요거는 관심 가지는 걸로 하고요. 오히려 이제 동박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동박기업이 좋았는데, 동박기업은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 게 일렉호일이라고 그랬죠. 일렉호일이 뭐냐 하는 것은, 호일이라는 게 호일이죠. 알루미늄 호일. 요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알루미늄 호일은, 주방에 쓰는 거잖아요. 그 알루미늄 호일처럼, 그 구리로, 동박 아닙니까? 동박. 구리로 만든 호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뭐, PCB에도 쓰이고, 2차전지에 쓰이고, 뭐 여러 군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아주 굉장히 공장이 큽니다. 주가 잘 올라왔는데, 제가 요 라인 그어놨죠, 라인 그어놨는데 아마 밀린다면은 5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는 거죠. 오늘 테슬라 때문에 밀린다면 51,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52,000원인데 별로 안 밀릴 거란 얘기죠. 일진 머티리얼즈 51,000원 라인에서는 매수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 보니까 어제 외국인 샀는데 기관이 15만 줄 매도했어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뭐 물량을 인기 좀 많은지 조금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뭐 매도 나올 겁니다. 매도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한다. 요 개념이 좋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부과하는 게 이제 SKC가 이제 새롭게 동박 전문 기업을 1조 이상의 가격으로 1조 얼마인가 하여튼 1조 200억인가 1조 뭐 그 정도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동박, 그러니까 2002 산업에 전격적으로 SKC가 진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모양 좋죠. 쭉 주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나머지, 뭐, 첨보, 또 첨보도 잘 올라왔죠. 다음에 나노 신소재, 모양 좋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보, 나노 신소재,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도 좋아요. 지금 이제 힘차게 좀 활기차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장중에, 제가 단기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흥 SEC, 신흥 SEC, 또 상신 EDP, 이것들도 요즘 좀 괜찮아져요. 산화 콘덴서는 좀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렇게 합니다만, 상신 EDP도 좀 올라오죠. 다음에 뭐, 산화 콘덴서,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뭐 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그린텍, 요게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번 들썩들썩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이제 유라테크, 유라테크, UST가, 이게 한금 ST의 자회사인데, 그저께 상가하고 어저께도 좀 급등했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슬슬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힘차게 올라온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라. 우리 방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옛날부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예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뭐 잘 올라간다. 이제 요것이 요거 말고 또 좀 들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말고. 그건 이제 제가 공개할 수 없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차전지는 이제 우리 방에서는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0년대는 2차전지의 시대다라고 보고 장기 좀 투자한다. 요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방이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SK케미칼, 요게 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SK케미칼 급등 나왔다가 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 장중에 어제 이 종목의 주가가 20%까지 갔는데 우리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냐면은 이 SK케미칼은 좀 장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SK그룹에서 SK케미칼 같은 SK그룹의 바이오 기업이 SK바이오팜,
SK케미칼, SK바이오랜드 이런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이 핵심인데 이 바이오팜은 아직 그 상장이 안 됐고 이 SK케미칼은 뭐 백신 같은 거 해요. 백신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백신 같은 거 하는데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제가 뭐 정리된 거를 좀 보여드릴 잠시 보여드릴까? 꽤 괜찮아요. SK케미칼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찾기도 힘들다. 하여튼 뭐, 백신이라든가, 이쪽, 제약 쪽에서 우리 뭐, 패치제도 있고, SK케미칼 패치제도 있죠. 유명한 패치. 유럽에서 잘 나가는 패치제들 SK케미칼 많이 갖고 있고, 요즘 백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주가 올라간 것은, 그동안 좀 수익을 주던 바이오 에너지 기업을 팔겠다라는 거죠. 바이오 에너지 기업. 3천억대에 팔겠다 그랬는데, 요 얘기가 결국 SK케미칼이, 그 비주력을 좀 팔아가지고 주력적으로, 집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SK바이오팜과 더불어서 SK의 바이오 그룹, SK의 바이오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SK케미칼도 어제 주가 급등했는데 안 팔았어요. 이거 안 팝니다. 이제 89,000원대 고점도 있는데 뭐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바이오로서 SK그룹의 바이오의 그 미래를 상당히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가면서 8만원대를 넘어서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할 작정입니다. 우리 방은 이렇게 보유할 작정입니다. 자, 우리 방이 말이죠. 그렇게 조금 뭐랄까 우리 방의 운영 그 형태는 일단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신루타 투자죠. 신루타 투자. 이게 이제 투자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북주가 좀 조용하잖아요. 좀 조용하죠. 대북주가 조용한데 대북주가 좀 조용한데 아마도 이제 오늘 탄핵이 부결됐죠. 오늘 탄핵이 트럼프의 탄핵이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결되면서 서서히 이제 북미 간의 대화의 시작의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변수예요. 코로나. 오늘도 코로나가 사망이 70명이 늘었고 확진자가 3,000명이 늘었다. 2,987명이 늘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불안한 게 있어요. 후베이성에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사망 70명 늘었다는 것은 또 좀 타격이죠. 그래서 요런 것이 좀 어떤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좀 끝나면 아마도 북미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자, 요거가 그걸 다 지워버렸구나 내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 다시 한번 나왔나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나왔나. 이게 오늘 건가? 어제 거죠? 어제 거, 그죠? 어제 거죠? 2월 6일날 오전 12시 59분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자, 굉장히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걱정은 되는데, 사망자 500명이 넘었다? 이런 게 나오죠. 사망자 500명이 넘었다. 확진자가 2,987명, 3,000명이 늘었단 말이죠. 사망이 70명, 확진자가 2,987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거의 3,000명 넣으면 27,000명대로 가게 되겠고,
사망자는 지금 이제 70명이었으니까 이제 560 몇 명으로 가게 되겠죠. 참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가 되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죠. 뭐 끝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 시황, 요 아침 시황이 요게 이제 2월 17일부터 유료 방송으로 바뀝니다. 유료 방송으로 바뀌고 아침 8시부터 할 거예요. 8시부터 8시 한 50분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지만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이제 아침 시황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주로 이제 시황 중심으로 하는데 시황을 좀 정리해드리고, 이제 종목을 제가 이제 주도주가 무엇이다, 요게 어떤 게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도주 맥락으로 시장에 대한 설명과 주도주 맥락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 장중에 또 제가 이제 문자 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아침 시황 방송을 이제 유료화시켜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분들 어차피 장중에 이제 그 방송을 못 보니까 아침 시황 방송으로 이제 시장의 가닥을 잡고 또 이제 포트를 갖다가 좀 구성하면 좋겠죠. 포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천저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2차전지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는 중국 수혜주로 돌아서야 된다. 아니다. 드디어 대북주가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북주가 시장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잖아요. 대북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자, 이제 대북주 공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북주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 수혜주, 이제 시진핑 오니까 시진핑 올 때 됐고, 이제 시진핑이 오면서 이제 중국주가 뜰 것이다. 이런 거. 여전히 2차전지는 장기 투자다. 또 예를 들어 다른 이제 제가 이제 신루타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준다는 거죠. 큰 포트에 가닥을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미세먼지가 뜰 수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다. 아니다. 바이오가 대박이다. 바이오가 단기로 뭐 치매 치료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쪽은 일정이 잡혀 있어요. 뭐 유럽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그 어떤 시장의 맥을 갖다가 좀 짚어드리는 거죠. 요건 팔아야 된다. 요거는 새로 진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가는 방향, 제가 이제 시조세 아닙니까? 시조세. 그래서 가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해야 돼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에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핵심주를 갖다가 권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유료화 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서비스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